자, 남아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16번이 묶여있죠. 14번부터 16번까지 지문 읽고 답하라 그래놓고 14번은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해서 1번 미생물과 관련한 탐구 및 실험 내용, 탐구, 실험 내용 묶어주시고 이 탐구한 걸 구체적으로, 실험한 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글이냐. 2번 상반된, 반대되는 두 이론이 나와서 이걸 대조해서 각각의 장점, 단점, 장점, 단점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냐. 3번 미생물과 관련한 가설,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정해놓고 그 문제점을 밝힌 다음에 이 문제점이 있으니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문제점 몇 줄 아시고 해결 방안 몇 줄 아시고 이런 걸 말하는 글이냐. 4번 미생물의 종류를 나누어 분석해서 미생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 일단 뭐가 나와야겠네? 종류, 그지? 종류 1, 종류 2, 종류 3 이게 나와주고 그래서 미생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글인지. 15번 윗글 읽고 이해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그래서 읽고 우리가 동시에 읽으면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 라는 플랜치즈의 주장, 자 플랜치즈의 주장 묶어주세요. 뭐래?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 라고 했는데 이게 당시 모든 사람들의 밑줄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는지. 2번 플랜치스가 썩어가는 물질이 내뿜는 도끼가 질병을 일으킨다 라는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 자 썩어가는 부터 증명까지 하시고 플랜치스인지 확인하고. 3번 자, 크후는 동물의 시체에서 탄저병을 발견한 후 이 코우가 미생물을 쥐에게 주입하는 실험을 실시했는지. 코우라는 사람 나오면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죠. 4번 파스테르가 프랑스의 잠사업, 슬리핑이야 누에야? 잠실, 그치, 누에. 그러니까 누에 사업과 환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파스테르 나오면, 코흐 나오면, 플랜치즈 나오면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죠. 16번 윗글의 내용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나가리를 고르래. 세균이 미생물로 여겨질 수 있는지. 2번 세균은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3번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통시적, 미술적 통시적이 뭐예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치, 통시적으로 변화해 왔는지. 4번 코흐는 새로운 도구의 개발 이전에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들을 발견했었는지. 역시 코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 역시 일치부를 치니까 15번과 동시에 풀 수 있을 것 같죠.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미생물은 반 딱 접어, 왔다 갔다 하기 좋게 반 딱 접으시고, 미생물은 오늘날 흔히 질병과 연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뭐가? 미생물이 뭐랑 관련이 있다? 질병, 두 개가 관련이 있대요. 이렇게 오늘날은 생각되는데 1762년 과거에 마르크스 플랜치즈, 자 동그라미 어디다 했어요? 플랜치즈 동그라미 한번. 이 사람은 미생물이 체내에서 증식함으로써 늘어나요 줄어요? 늘어나. 미생물이 늘어나면서 질병을 일으키고 이가 공기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대. 그러므로 모든 질병은 각자 고유의 미생물, 그러니까 결국 질병이 미생물 때문이다 라고 플랜치스가 말한 거네. 그러나 세모 유감스럽게도 그 주장에 대한 뭐가 없었구나? 증거가 없어서 플랜치즈는 외견상 하찮아 보이는 미생물들도 사실은 중요하다는 점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킬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쪽 와서 확 뭔가 그어야 될 것 같은데 몇 번에 몇 번 그을까 여러분? 15번에 1번 그어야겠죠?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플랜치의 주장은 당시 모든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었어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 라고 바로 긋고 와야겠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19세기 중반 들어 누구? 루이 파스테르, 우리 아는 사람, 프랑스 화학자 나왔어요. 파스테르 동그라미 한번 에 의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대. 그래서 파스테르가 유명해진 거구나. 파스테르는 세균이 몇 줄적? 다른 말로 바꿔줘. 미생물. 그러니까 이래서 세균과 미생물을 같은 말로 쓰고 있구나. 세균이 술을 식초로 만들고 고기를 썩게 한다라는 사실을 연달아 증명한 뒤 만약 세균이 발효, 부패 묶어주세요. 그러니까 식초로 만들 때도 그리고 썩게 만들 때 부패도 주범이라면 물결 뭐도 뭐 할 것이다. 질병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대. 이걸 뭐라고 부르는구나? 배종설이라고 부르는데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자연발생설에 반박하는 이론으로서 플랜치즈 등에 의해 옹호되었지만 아직 논란이 많았대요. 사람들은 흔히 썩어가는 물질이 내뿜는 나쁜 공기, 즉 도끼가 질병을 일으킨다 라고 생각한 건 누구? 사람들이. 근데 이걸 누가 틀렸다고 증명했구나? 파스테르가 이런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했대. 15번에 2번 선택지 썩어가는 물질이 내뿜는 도끼가 질병을 일으킨다 라는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한 건 누구구나? 파스테르라고 바꿔치기 해야겠네. 그는, 다시 올라오셔서 그가 누구게? 파스테르. 미생물이 누에에게 두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 뭐 연구했네. 누에 연구했네. 감염된 알을 분리해서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프랑스의 잠사업을 위기에서 구한 건 누구? 파스테르. 15번 몇 번 선택지? 4번 선택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 그럼 3번도 확인해 봅시다. 코흐가 계속 나오죠. 한편 독일에서는 로베르트 코흐 동그라미 한번 내과 의사가 쥐역 농장에 사육동물을 휩쓸던 탄저병을 연구하고 있었대. 아, 코흐 뭐 연구했구나? 탄저병. 근데 물결 때마침 다른 과학자들이 동물의 시체에서 뭘 발견했구나? 탄저균을 발견. 질문. 동물의 시체에서 탄저균을 발견한 건 누구? 다른 과학자. 그래서 발견하자 코흐가 자, 이 미생물을 이 탄저균을 쥐에게 주입한 뒤 쥐가 죽은 걸 확인했대. 아, 이 쥐가 죽는데 이 탄저균이 원인이구나. 그는 이 암울한 과정 한 번만 하면 될걸. 20세대 그냥 쥐 씨를 다 말렸어. 20세대를 그냥 쫙 걸쳐서 집요하게 반복해서 번번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걸 확인했고 마침내 세균이 탄저병을 일으킨다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자, 15번에 3번 선택지 왜 나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발견한 건 누구야? 동물애부터 발견까지 묶어주시고 이건 누가? 다른 과학자가 탄저균을 발견하고 미생물을 쥐에게 주입하는 실험을 실시한 건 누구? 코흐가 이 실험을 실시했구나라고 말해줘야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자, 파스테르와 코흐가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재발견하자 미생물은 죽음의 아바타, 야 미생물 때문에 다 죽는구나, 세균 때문에 죽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전염병을 옮기는 주범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대. 탄저병이 연구된 뒤 20년에 걸쳐 코흐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한센, 임질, 장티푸스, 결핵 등의 질병들이 조사되고 있는 세균을 속속 발견했는데 물결 이러한 발견을 견인이 뭐야? 견인차, 그치, 끌어당겨. 그 끌어당기는 게 뭐다? 새로운 도구. 16번에 4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코흐가 새로운 도구의 개발 이전에야 개발 덕분에. 그치, 다시 그 단락 위로 올라가봐. 파스테르와 코흐가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재발견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새로운 도구. 16번에 몇 번 나가리? 4번 나가리. 오늘 확인해보자. 세균하고 미생물하고 얘기가 달라? 같아. 그렇지? 2번. 세균은 화학적인 방법. 이건 아직 우리 몰라요. 뒤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3번.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뭐 했네? 통시적으로. 여러분 말해줘요. 시작할 때 앞으로 와봐봐. 어떻게 시작했어요? 몇 년? 1762년. 몇 세기야? 18세기. 그런데 몇 세기? 19세기. 건너오시면 그 다음 뭐 나와? 1865년이니까 몇 세기? 19세기. 그래서 계속 65년, 1876년 그래놓고 중간쯤에 20년에 걸쳐 얘기하고 쭈루룩 얘기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시간과 함께 변화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구나라고 확인이 가능하죠.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도구가 이러한 발견을 견인했다라고 소개해놓고 이전에 있었던 렌즈를 능가하는 렌즈가 나왔고 젤리 비슷한 배양액이 깔린 접시에 순수한 미생물을 배양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새로운 염색체가 등장하여 세균의 발견을 확인을 도왔다. 이전에부터 도왔다. 같이 묶어주시고 뭐에 대한 설명? 새로운 도구. 그러니까 새로운 도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지. 이런 게 나타났다. 그래놓고 세균을 확인하자 과학자들은 이제 거두절미하고 세균을 제거해야 돼 라는 작업에 착수했대. 조지프 리스터 동그라미 한번 선택지는 없었죠 이 사람. 파스테르에게서 영감을 얻어 소독 기법을 실무에 도입했는데 그는 자신의 스테프 형과펜 스테프 STAFF를 뭐라고 읽어요? 스타이프라고 읽어요. 스태프들과 손과 의료 장비와 수술실 형광펜 뭐래? 화학적으로 소독. 아 그러니까 뭐 하면 소독. 화학적으로 뭘 제거할 수 있구나? 세균을 제거할 수 있구나. 16번에 몇 번 선택지? 2번 선택지가 연결이 되네요. 지시함으로써 수많은 환자들을 극심한 감염으로부터 구해냈대. 또 다른 과학자들은 질병치료, 위생개선, 식품보존이라는 명분으로 세균 차단 방법을 궁리했고 그리고 세균학은 응용과학이 되어 미생물을 쫓아내거나 세균, 미생물 관련이 있는 거죠. 동원되었대요. 과학자들은 미생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병든 개인과 사회에서 미생물을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미생물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었으며 그 미생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는 오늘날에도 뭐 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생물에 대한 뭐 설명해 준 거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뭐요? 변화를 쭉 우리한테 설명해 준 거구나. 14번. 미생물의 종류를 나누어 분석했다. OX. S. 종류가 안 나와요. 그쵸? 3번. 미생물과 관련한 가설.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 방안 제시했다. OX. S. 이것도 아닌 것 같죠? 2번. 미생물에 대한 상반된 두 이론. A 이론과 B 이론이 반대인데 이걸 대조한 다음에 A의 장점, 단점, B의 장점, 단점. OX. S. 몇 번 정답?
1번 정답. 그치, 이런 탐구. 이 사람이 이걸 했는데 이런 실험을, 이 사람이 이걸 했는데 이런 실험을. 물론 중간중간 인정받았네, 인정받지 못했네, 뭐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었죠. 정답은 1번을 찍었어요. 14번에 1번, 15번에 4번, 16번에 4번 찍으셨어야 해요. 17번부터 19번 뭐가 나왔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가 나왔어요. 누가 썼군요? 이육사의 꽃. 그 다음 윤동주의 참외로. 나오는 그 순간 몇 년대? 40년대. 그죠? 광복전 암흑기였거든. 그 암흑기에도 꽃은 피나니. 여러분 소개했어요. 이육사 매우 무슨 저? 남성 저. 윤동주 매우 무슨 저? 여성 저. 맨날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반성하는 사람 누구? 윤동주. 그치? 그래서 참외로 대놓고 반성문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자, 17번은 가의 기억, 리을 중 가장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17번 여러분 먼저 푸셔야 되고, 그 다음 19번 가면 나의 구리걸. 그러니까 17번 풀고 가 읽고, 19번 풀면서 나 읽고, 그 다음 다 한 다음에 18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이렇게 풀면 순서가 좋겠죠. 그러면 일단 17번 기억, 리을 중 성격이 다른 가시를 읽고 옵시다. 제목이 뭐네? 이육사의 꽃, 플라워. 제목이 꽃, 플라워예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질문, 하늘도 다 끝난 동방. 동그라미 세모. 하늘이 끝났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하늘이 끝난 게 뭐가 좋겠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 동그라미 세모. 세모. 비가 안 내려. 안 좋아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빨갛게. 뭐로 볼 거야? 눈, 코, 입. 너의 눈, 코, 하지마. 자, 빨갛단 거 물어볼까 여러분? 눈, 무슨 감각? 시각. 더불어 무슨, 뭐지 너? 색깔이잖아. 뭐라고 말할 거야? 색채라고 받을 거죠. 네,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요. 이상하지 않아? 원래 우리가 꾸다 앞에는 무슨 목적을 넣어야 마땅해요? 꿈. 아, 뭐하고 뭐가 이꼬르구나. 내 목숨과 꿈이 이꼬르. 내가 목숨이 있는 한 뭘 꾸겠다? 꿈을 꾸겠다. 그 뜻이구나.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꿈을 꾸겠다. 그러면 질문. 이 꽃은 동그라미 해야 해? 세모 해야 해? 동그라미. 왜요? 이 꽃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시작. 극한 상황에 핀 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긍정적. 극한 상황에도 오히려 빨갛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도 피어난 꽃.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에도 피어난 꽃이 돼서 아주 긍정. 그래서 내가 꿈을 꾸면서 목숨을 다해서 이 꽃을 뭔가 꿈꾸겠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해. 북쪽 툰드라에도 천사벽은 눈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려 제비때 나라가 따라오기를 기다리느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뭔 말이야. 질문. 북쪽 툰드라는 추울 것 같아? 따뜻할 것 같아? 추울 것 같아. 동그라미에 세모에 세모. 눈속 깊이. 자, 꽃맹아리가 나오려면 이걸 뭔가 파헤쳐서 나와야 될 것 같죠? 이거 동그라미에 세모에 세모.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 어떤 상황에도 꽃맹아리가 옴작거려서 제비때 계절 뭐 생각났어? 봄.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질문. 뭐가 약속이라는 거야? 뭐가 반드시 올 것이다? 봄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찬 기운, 아무리 눈이 있어도 봄은 반드시 올 것이다. 봄 되면 뭐 피어? 꽃 피겠지. 그치? 그래놓고 한바다 폭판 용솟음 치는 그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물이더라.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너라. 질문.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 그러니까 마치 나비처럼 취해서 과거를 뭐 하고 있어? 회상하고 있대. 그러니까 과거에 취했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지금 앞의 내용은 다 뭐가 돼버린? 과거가 돼버린 현실의 꽃성. 그래서 넌 동그라미 할 거구나 세모 할 거구나. 동그라미 뭐로 가득 찬 성이야? 꽃으로 가득 찬 성이기도 하죠. 오늘 네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질문. 너 아직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근데 뭐 하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자 예언이자 네가 오게 하겠다라는 뭐자? 의지이자. 핵심 포인트 우리한테 4개 중에 동그라미 세모 고르라는 거였네. 누구만 동그라미구나? 꽃성만 동그라미. 그래서 긍정과 부정. 아, 육사니까 여러분 소개하세요. 꽃성이 가리키는 건 뭐구나? 광복. 그치? 그러니까 봄이 오면 필 광복의 꽃이라고 우리한테 지금 말해준 거구나. 19번 먼저 풀고 올게요. 우리한테 나시를 주고서 여기 있는 구리거울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재.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자, 나시를 먼저 보러 갈게요, 여러분. 구리거울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해줘요. 파랑, 뭐라고요? 파랑. 앞서 가시에 무슨 색 나왔어? 빨간색. 그치? 꽃이 나왔죠? 나시에 뭐가 나와? 파란. 둘 다 무슨 감각? 시각. 강렬한 색채. 있다 없다?
있다. 아니 여러분 영화에 갑자기 블랙아웃 한 다음에 빨간 거 찍어봐봐. 얼마나 강력하겠어. 갑자기 컬러 화면인데 갑자기 다 블랙으로 확 빼버리고 파란색 이렇게 한 다음에 얼마나 강력하겠어. 대놓고 뭔가 강력한 색채를 우리한테 준 거구나. 자,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여러분 소개하세요. 구리거울 여기서 끝났잖아. 구리거울은 첫 번째 어떤 소속성? 말해요. 보고 읽어요. 뭐래? 파란 녹이 꼈다 라는 얘기를 했어. 그럼 두 번째, 내 얼굴이 남아있는 뭐? 구리거울.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 구리거울의 특징은 딱 두 개야. 첫 번째 뭐? 녹이 꼈어. 무슨 뜻이에요? 오래됐어? 얼마 안 됐어? 오래됐어 라는 특징 하나 줬고, 그다음 두 번째 뭐 줬어? 내 얼굴이 남아있는. 그래서 내가 뭐 해? 생각을 하잖아. 아파라. 좀 세게 때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리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본 다음에 뭐 해? 생각. 뭐라고 생각해서 말해줘. 시작.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다 해서 뭐 할까? 욕될까? 나는 왜 이따위일까? 뭐 시작해 이 오빠? 반성, 성찰. 난 왜 이럴까? 난 어느 왕조 출신이길래 이다지도 욕될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구리거울에 대해 여러분 설명하시면 뭘 살피면서? 자신의 얼굴을 살피면서 뭐 시작하게 하는 거야? 반성, 성찰 시작하게 하는 도구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사실은 오래됐다. 저것도 힌트를 준 거지만 오래됐다는 저건 그냥 준 것 같고, 뒤에 있는 이 내용 찾으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내 길이지. 그냥 일단 읽어볼게요. 나는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뭐 하겠대? 반성문.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 바라 살았던가?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반성문을 쓴대. 근데 내일이나 모레 그 어느 즐거운 날, 어떤 날일까? 광복의 날이 왔을 때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또 그때 미래 가서 쓰겠지. 왜 그때 그 젊은 나이에 그 부끄러운 반성문을 썼던가라고 또 뭘 쓰는 거야? 반성문을 또 쓰고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해. 계속 가볼게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운석은 떨어지는 별이잖아. 그러니까 이 운석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다며. 그런 속설이 있다면서요. 그 밑으로 흘러가라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자, 누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네 글자로 말해줘. 시작. 자기 희생. 그러니까 사실은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는 것도 자기 희생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빠 시는 항상 뭐 해? 항상 뭐 해요? 항상 부끄러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자기 자신이 등장해. 그래서 뭐 해? 자기 희생을 해. 그런다 뭐 하냐면 마지막에 극복하고 끝나요. 근데 이 시에는 뭐가 없어? 극복이 없이 끝났어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자기 희생은 명백하게 나타난 시. 그런데 그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이 보인다. 질문. 이 사람 왜 부끄러워요? 일제치하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거울을 들여다보는 내 모습이 어느 왕조 출신이길래 이렇게 욕될까? 난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자기 희생으로 마무리하고 끝났어. 우리가 이해했든 이해 못했든 구리거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 찾으러 갈게요 여러분.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피어간 시은 채로 너는 새처럼 날아갔구나 라고 소개하세요. 밤에 홀로 유리에서 뭘 봤어? 뭘 봤게? 너를 봅니다. 나를 봤어, 너를 봤어, 너를 봤어. 그래서 밤에 홀로 유리를 닦으면서 후후 그 입김 사이로 누가 보이는 것 같아. 네가 보이는 것 같아서 뭐 하지만 뭐해? 혼자라서 외롭지만 네가 보이는 것 같아 황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근데 네가 뭐 했구나 말해줘. 시작.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뭐 했구나? 한 대처럼 죽었어. 날아가 버렸어. 죽었어. 죽은 너를 보는 도구가 뭐야? 유리. 나를 봐, 너를 봐. 너를 봤어.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그죠?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기침하면 뭐 나올 거게? 가래. 그치? 더러운 거 토해낼 거거든. 그러면 기침을 하는 액션 자체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이거 해야 이거 토할 거 아니야. 근데 아주 순결한 눈 위에 대고 우리 순결해지기 위해서 기침을 하자. 여러분 소개하세요. 그럼 기침하는 행위는 뭐 해주고 싶은 행위? 순결, 순수해지고 싶은 행위인 거지. 그러니까 순수의 행위인 거야. 그런데 이 순수의 행위를 젊은 시인이요. 그치 여러분. 이 순수의 행위를 돈 많은 빌딩 부자요. 기침을 하자.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 중에 가장 순수한 사람으로 누구를 택한 거구나? 젊은 시인. 시인은 돈을 못 벌거든. 요즘도요. 시인은요. 깜짝 놀랐어요. 가장 그 연봉 낮은 직업 중에 랭킹 10 안에 꼭 들어. 연봉이 거의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래. 그러니까 인세로 만약에 먹고 산다면 시인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돈에 욕심 없는 사람. 그러니까 순수한 행위를 하자라고 말한 거구나.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에요. 계속 가요. 자 3번. 그런데 또 이즈마카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라고 소개하세요. 흰 바람벽에서 뭘 봤네? 내 얼굴을 봤네? 그 다음 뭐 해? 지금 말해줘요. 시작.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고 뭐 했어요, 여러분? 생각. 그치? 뭔가 생각하고 있잖아. 뭔가 깨달음을 얻고 있잖아. 몇 번 정답이구나? 3번 정답. 이걸 시를 완벽히 이해해서 푸는 거다. OX. S. 의미론 문제야. 앞뒤로 네가 어떤 의미인지 판별해서 그 내용 찾으라는 문제구나. 그럼 여러분 소개해요. 흐르는 물은 뭔가? 삽자루에 박힌 한 생애가.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누구와 같아서? 저 달과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여러분 소개하세요. 삽을 씻는 뭐? 물로 소개됐네.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질문. 우리가 저와 같다 라고 말하고 흐르는 물에 삽을 씻는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흐르는 물은 되게 깨끗해 보여? 썩어 보여? 썩어 보여. 더불어 우리가 저와 같다. 왜 달과 같다고 말했을까? 달은 하루에 한 번만 떠요? 매일 떠요? 매일 떠요. 우리가 매일 똑같이 흐르는 물에 삽을 씻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물은 삽을 씻는 어떤 존재 그리고 그 위에 뜬 달처럼 내가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생각하게 한 어떤 대상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내 얼굴을 안 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번 정답 찍어야 해? 3번. 사실 얘도 생각하는 대상이라서 네가 반쪽짜리는 될 뻔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시에 대해서 우리한테 18번 물었어. 가나에 대한 선물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말해줘요. 1번. 가는 나와 달리. 질문. 그럼 누굴 확 지워버려야 돼? 나를 확 지워버려야지. 뭐에 대한 설명이다. 동그라미. 가에는 고백적 어조를 통한 화자의 성찰이 드러나 있다. OX. 맞아, 틀려요? 고백적, 뭔가 누구한테 고백하는 것까지는 뭐 가도 그럴싸 있어요. 그런데 뭐가 나가리야? 화자의 성찰. 반성은 주로 누가 했어? 나가 했잖아.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안 되는 거 나에 대한 설명이구나. 2번. 가와 나는 색채를 나타내는 시야를 통한 시각적 심상. 가에 무슨 색이 있었지? 빨간색. 나에 무슨 색이 있었지? 파란색. 게임 끝났어. 몇 번 찍어야 해? 2번. 확실하잖아. 색채를 나타내는 이미지가 둘 다 똑같이 쓰니까 2번 찍고 가야 해요. 그럼 3번. 가와 나는 19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감정의 고조됨을 드러내고 있다. 넌 나가리인데 왜 나가릴까? 가에 반복되는 말 있으면 말해봐요. 가. 반복되는 말. 있잖아. 있어요. 여러분 찾아봐요. 안 보여? 이어. 있어 없어? 있어. 여기다가 만약 문장 부호를 한다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표. 그러니까 쉼없는 날이요. 약속이요. 감정 고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감정 고조도 가능하고 느낌표, 영탄적 표현도 가능한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선택지를 고쳐봐. 시작. 뭐라고 고쳐야 돼? 동일한 어미. 그치? 이어 동일한 어미잖아. 다자리에 영탄의 어미를 넣었다. 그럼 나에도 반복되는 말 찾아봐요. 나. 찾아봐요, 여러분. 있어. 그치? 던가 이런 거. 던가 옆에다가 역시 자 문장구 해봐. 시작. 느낌표 둘 다 영탄적 느낌 둘 다 있구나. 여러분 소개하시죠. 나에도 뭘 반복하는 거 있네. 어미 반복. 감정의 고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러니까 가와 나 모두 어미 반복을 통해서 감정을 고조했다. 그러면 맞는 설명 될 뻔했기도 했어. 다음 4번. 나는 가와 달리 영탄적 어조. 여러분 소개하시죠. 영탄적 어조는 어디 있었지 방금? 둘 다 가와 나 모두의 느낌표 찍을 만한 대목이 있다. 영탄 영어편 하시고 영탄법 느낌표 찍을 수 있는 무슨 법? 영탄법. 그래서 느낌표 내용상 찍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알아내기. 20번 갑니다.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기억리를 이해한 것을 하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놓고 우리한테 목적격 조사 없이 현단도 목적격 조사 없이 보조사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라고 소개하면서 목적어 설명했다. 근데 친절하게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봐요. 자, 내가 태자를 섬기되. 여러분 소개하시죠. 태자 뒤에 뭐가 붙었다? 목적격 조사.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꽃 좋고 열매 많으니 여기다 조사 넣어줘. 시작. 꽃이 좋다. 그 다음 열매가 많다.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어.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야. 그러니까 네가 목적격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만약 곧을 먹다. 그런데 여기다가 을 안 넣고 곧 먹다라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거야? 목적격 조사 없이 체험 단독으로 목적어가 실현되었군 할 수 있겠지. 근데 너는 네가 지금 꽃이 좋다 열매가 많다
이런 문제 나오면 쫄지 말고 현대 문장 해석해준 문장 있잖아. 현대어를 잘 보고 연결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꽃일랑 팔지 말고 라고 소개하세요. 좋은 뭘? 꽃을 팔지 말고. 그러니까 꽃에다가 지금 네가 아란이라는 보조사를 붙인 거구나 라고 설명한 거고. 저 부처의 자 읽어 시작. 상, 그치? 저 부처의 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상 뒤에 자 을 만들어 라고 해서 자 부처의 상 전체를 무슨 전체를 목적 구로 네가 명사에다가 딸려 있는 말 그래서 너를 목적교사를 붙여서 목적어가 길게 전체가 목적으로 실현되었다라고 설명한 거구나. 핵심 뭐냐면 고전에 집착하지 마시고 현대어 잘 보시고 다만 얘가 상이라는 한 글자를 형상이라고 뜻까지 풀어준 거구나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몇 번 정답? 2번 정답. 너를 찍어야겠죠. 21번부터 23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뭐가 왔네요? 흥부전이 왔는데 흥부가가 왔는데 근데 흥부가라고 말해놓고 중간중간 그래서 중몰이 안일이 이런 말이 붙어있는 거구나. 형 앞엔 안일이는 뭐지? 말하는 거. 중간중간 말하는 거. 그럼 나와 있는 여기 앞에 보면 안일이 말고 시작할 때는 중중몰이 그다음 진양 중몰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불러줘요. 뭐로 시작하지? 가장 느린 비트가 진양조. 그래서 박자가 나와 있어. 노래의 박자.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엄몰이, 휘몰이. 그래서 휘몰이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그래서 가장 느린 비트부터 가장 빠른 비트까지.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노래 박자를 소개한 거구나. 네가 느리고 네가 빠르고. 그러면 아주 슬픈 장면에서 휘몰이로 부른다. OX. X. 슬픈 장면은 뭐로 불러야겠구나? 진양조가 어울리겠지. 안맹어사 출두는 어느 박자에 가까우면 좋을까? 휘몰이 비트에 가까우면 좋겠지. 그러니까 내용과 비트가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살짝 주고서 네가 그래서 흥부가 판수위로 우리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래놓고 문제 21번 윗글에 대한 설명을 하나 적절하지 않은 세모 나가리를 고르래. 그래서 동일한 어구를 반복해서 운율을 조성한 대목이 있는지. 2번 서술자의 개입 밑줄 뭐 해줘야 해? 설명, 마음의 설명 이런 거 있는지 확인하래. 3번 비현실적 상황 설정 밑줄적 여러분 소개하세요. 비현실적 상황 설정은 어떤 거 나와야 해요? 나뭇잎을 타고 강을 건너 머리카락 이렇게 뽑았는데 막 분신 띠리리 그래서 자기 막 뭘 똑같이 생긴 사람을 7명씩 만들어내. 이런 거 있으면 비현실적 상황이란 말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옆에 쓸게요. 전기적. 무슨 적이요? 전기적. 그게 무슨 뜻이지? 전화기에 기이한. 그렇지? 그러니까 전화기에 기이한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4번 상황에 맞는 장단을 사용해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4번 지워야 해. 비트 있구나. 동일한 어구를 반복. 첫 대목을 읽어줘. 시작. 흥보만으로 나온다. 흥보만으로 나온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뭐가 되게? 랩이 되지. 운율감이 형성되거든. 몇 번 지워야 해요? 1번 지워야죠. 그러니까 21번은 이지선다야. 2번 아니면 3번 찍어라 라고 소개한 거고. 22번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으로 가장 적절한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1번 흥부 안에는 흥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읽어요. 시작. 학, 수, 고, 대가 뭐 하는 거야? 학의 머리를 하고 쓰게 기다리다. 매우 기다리다 의 뜻이지. 그러니까 매우 기다리는지. 2번 흥부는 매품을 팔지 못하게 된 상황을 읽어줘요. 시작. 세옹지마. 세옹지마가 뭐죠? 변방 늙은이의 말.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인생의 기륭화복이 돌고 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3번 흥부 아들들은 매품을 팔게 된 흥부에 대해 측은지심 어떻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4번 흥부는 매품을 팔지 못하게 됐다는 사령의 말을 읽어요. 시작. 불성설이 뭐예요? 말도 안 된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래. 23번은 A 밑줄에 대해서 이게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대목 읽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흥부만으로 나온다. 흥부만으로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어디 돈하고 돈 봅시다. 돈 봐. 놓아줘라 이 사람아. 이 돈 근본을 자네 하나.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이놈의 돈아 나 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르냐. 얼씨구나 돈 봐. 얼씨구 돈 봐. 같은 말 반복. 잘난 돈 얼씨구 이런 것도 있었네요. 아니리 이야기가 나와요. 이 돈을 가지고 쌀밥을 사고 고기 사고 죽을 누그름하게 11통 되게 쏘아가지고 각기 한 통씩 먹여놓으니 모두 식곤증이 나서 앉은 자리에서 고자 빠기잠 뒤에가 뜻도 나오죠. 이렇게 앉아서 꼿꼿이 자는 잠. 왜? 자 거기 죽을 몇 그릇 끓였다 그랬어요? 11통. 식구가 이만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이 좁으니까 다 이렇게 앉아서 잠을 자는 거지. 죽국물이 코끝에 쇠죽 구르륵 내리듯 댕강댕강 떨어지겠다. 흥분을 하는 말이 여보 영감
근데 우리가 죽을 먹긴 먹었는데 이 돈이 무슨 돈이요? 이지사 물어봐. 어떻게 생겨난 돈인지 압시다.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닐세.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 영문에 잡혔는데 대신 가서 곤장 10대 맞으면 한 대에 성냥씩 30냥을 준다기에 내가 대신 가기로 하고 삭스로 받아온 맥값이라네 설명을 해줍니다. 흥부원으로 갑자기서 아니 소중한 가장이 몇푼 팔아먹고 산단 말은 내가 고금천지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보았소? 라고 슬퍼하죠. 질문. 당대의 법이 굉장히 잘 집행되었다. OX. S. 우린 이 대목에서 뭘 알 수가 있어? 당대 법이 썩었구나. 아, 돈으로 매를 사고 팔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 수가 있죠? 진양.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가지마오 가지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하늘이 부러져도 솟아날 구멍 있는 범이니 설마 한들 죽사리까. 병영영문 곤장 한 대를 바꿔보면 죽도록 골병 된답디다. 여보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를 마오. 제가 싱가포르 여행 가다 들은 얘기인데요. 거기 태형이 있다면서요. 근데 태형이 1년에 막 3대 이렇게 형이 내린대요. 근데 태형을 3대를 한꺼번에 집행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대요. 3대 맞으면 죽는데요. 한 대 맞으면 이미 사람이 거의 기절 초풍 가깝게.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또 맞으러 갈까봐. 그것 때문에 태형이 입었던 어떤 범죄라든가 아주 간악한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대 맞은 사람은 그 2대를 맞으러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 2대 맞는 그날까지 막 거의 정신병이 올 정도로 막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되게 흥부 아내는 어쩌면 남편이 한 대 맞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병 된다고 가지 말라고 이제 막 말려요. 네, 아니리. 흥부 아들놈들이 저희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자 물소리 들은 거위 모양. 거위는 물을 좋아하게 하니까 반가운 소리로 고개를 들고 아버지 병원 가시오? 오냐 병원 간다. 물결 갔다 올 때 떡 한 보따리 사가지고 오시오. 여러분 소개하시죠. 아들들은 뭐가 없어? 철딱서니가 없어. 아버지 떡 사오래. 아버지 맞으러 가서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말리는 게 아니라 엄마 얘기도 다 들었을 텐데도 떡이나 사요. 네, 매우 무슨 적? 해학적이지. 그러니까 웃긴 장면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슬프죠 근데. 자, 중물이 아침밥을 끓여 먹어 병기를 나가려는데 허유 자 허집 나가려는데 자 신세짓한 울음을 운다. 어떤 사람 팔자 좋아서 화려한 집 짓고 잘 사는데 물결 내 팔자는 왜 그런고. 이게 다 뭐다? 팔자다. 흥부 운명론자네. 그죠? 병역권을 당도하여 쳐다보니 대장기어 내려보니 수정벼로구나. 기본산 속에 있는 사나운 봄의 용맹 같은 용자 저 붙인 굴러사냥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근데 물결 그때 박흥보는 흥부 박씨였네. 숱한 사람이라 벌벌 떨며 들어간다. 누구의 개입? 서술자의 개입.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중간 대화가 많아 서술자가 끼어들 만한 대목이 많지 않은데 서술자의 개입이 아주 명백하죠. 그다음에 안일해 놓고 A 이렇게 묶여있네요. 방울이 떨령 사령이 예의 야단났지. 흥부가 산문간에 들어가 가만히 보니 죄인이 볼기를 맞거늘 물결. 흥부 마음에는 그 사람들도 돈 벌러 온 줄 알고 뭐 읽어줘요? 마음 읽어줘요. 그죠? 저 사람들은 먼저 와서 돈 수백 냥 번다. 밑줄 나도 볼기 좀 까고 엎져볼까? 하면서 계속 밑줄 할게요. 볼기를 까고 산문간에가 엎드렸을 때 여러분 소개하시죠. 지금 뭐 까고 누워있는 거예요? 엉덩이 까고 누워있는 거예요. 웃겨 안 웃겨? 웃겨. 옆에 세 글자 써줘요. 시작. 해학적 이라고 쓸 거죠. 그때 사령 한 쌍이 나오더니 아니 병용 생긴 후 볼기 전 보는 놈이 생겼구나. 볼기 가게 하는 사람 생겼다고 지금 웃음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사령 중에서 뜻밖의 흥보씨 아는 사령이 있었는데 아니 박생은 아니시오. 맞아요. 알아맞혔구만 그려. 당신 고라쏘. 골타니 계란이 골치 사람이 골라. 당신 고라쏘. 몇 줄짝? 무슨 장난? 말장난. 그치? 당신 골았어. 아니 골타니 계란이 골치 사람이 골라? 어떤 말인가? 자 박생원 대신이라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벌써 곤장 10대 맞고 돈 30냥 받아가지고 벌써 떠나갔어. 흥부가 기가 막혀 하네요. 그럼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구척이요 박물론에 기운 좋습니다. 흥부가 말했더니 아이고 그 전날 밤에 우리 마누라가 밤새도록 가지 말라고 울더니만 옆집 꾀수합이란 놈이 벌써 먼저 알고 발등거리 남이 하려는 일을 먼저 해치웠군요 라고 슬퍼하네. 당시에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또 확인이 되죠. 그래놓고 중물이 번순해 당차려든 그러한가. 물결 나는 간에 지키기나 잘들 하소.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몇 푼 팔러 왔는데 형광 앞에 뭐가 붙어? 손재. 제자에 동그라미 한번 무슨 재? 재물재자. 재수가 없다 할 때 이 재자를 써요 여러분. 재수가 없다는 여러분 왜 평상시 막 뭐 욕으로도 많이 쓰고 하시잖아요. 근데 재수가 없다 할 때 재자가 재물재. 수가 운수할 때 수. 세말 숫자를 쓰거든. 그래서 지금 자기는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나 재수가 없어서 이 지경이 웬일이냐. 우리 집 들어가면 밥 달라고 우는 자식은 떡 사줌하고 달래고 떡 사달라고 우는 자식은 여사줌하고 달랬는데 돈이 있어야 말을 하지. 그렁저렁 울며불며 돌아온다. 누구 탓했어요? 자기 팔자 탓했어요?
팔자타, 내 운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흥부마누라가 영감이 떠난 그날부터 후원에 단을 쓰고 현관펜 정한수, 정하수, 정화수, 빛나는 불. 그래서 정화수, 빛나 화자, 화를 써 여러분. 정화수를 바치고 병원 가서 우리 영감 매화제도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밤낮 기도하면서 마누라 굉장히 착하죠, 흥부마누라. 자, 병원 가서 우리 영감 하마 오실 때였는데 벌써 오실 때였는데 어째 못 오신가? 병원 영문 곤장 맞고 허약한 채를 줄인 몸에 굶주린 몸에 병나서 못 오신가? 길이 오다 누웠는가? 슬퍼할 그때 문 밖에를 가만히 있다 보니 자기 영감이 분명하겠다. 눈물 씻고 바라보니 흥부가 들어오거늘 여보 영감 매 맞았소? 매 맞았거든 어디 곤장 먼 자리 상처나 좀 봅시다. 상처 몇 줄 짝? 이때 상처 무슨 뜻이죠? 아예 아파 상처잖아. 근데 놔도 상처고 물결 옆편내 죽은 것이고 아내가 죽은 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상처. 지금 흥부가 역시 말장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동음. 그러니까 아이 아파 상처와 아내를 잃다 상처를 지금 놓고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도 상처가 옆편에 죽은 것이고 요망스럽게 옆편내가 밤새도록 울더니 자 묶을게요. 요망스럽게 옆편내가 밤새도록 울더니 묶어줘요. 돈 한 푼 못 벌고 매 한 대를 맞았으면 인사불성 쇠아들이다. 만약 내가 매 맞고 왔다면 인사불성. 그러니까 예절 모르는 새끼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소새끼가 됐을 거다. 근데 아니라서 지금 정신 잘 차리고 왔다. 라는 뜻인 거죠. 아내를 원망했다. OX. 원망했어. 뭐라고 원망했어? 요망스럽게 옆편내가 밤새도록 울더니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옆집 꾀수야비가 눈치채고서 먼저 가서 몇 푼 팔았다라고 사실은 아까 병영에선 누구 원망 안 했었는데 여기선 지금 아내 원망 살짝 하고 언어유의 있다.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상처라는 말의 언어. 여기가 좋은 별표. 이 대목 저는 재활용을 엄청 하고 싶네요. 그러면서 자 인사불성 소아들이다 말하더니 흥부마누라는 역시 그래도 다행이다. 좋아라 하고 있는 대목이었어요. 21번 문제. 자 동일한 옥구 우리 확인했고요. 장단도 확인했죠. 서술자 개입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비현실적 상황이 있다 없다? 없다. 박타는 장면 나와서 막 박탔더니 뭐 나오고 뭐 나왔다면 비현실적도 있었겠으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22번 독자의 반응 화장투절한 거 몇 번 정답? 1번 정답. 확실하죠. 흥부 아내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집어넣어야 하고 2번 자 흥부는 몇 푼 팔지 못하게 된 상황을 뭐라고 말했지? 팔자. 내 팔자다. 내 운이 그렇다라고 말했고 3번 흥부 아들은 몇 푼 받게 된 흥부에 대해서 측은 불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맛있는 거 사와 뭐 이런 얘기나 했죠. 흥부는 몇 푼 팔지 못하게 됐다는 사령의 말을 듣고서 아유 말이 안 돼. 비논리적이다.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말은 1번 찍어줘야 해요. 23번 자 A에 대한 이유를 화장 조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 흥부는 몇 푼 팔기에 실패하자 사령을 원망했다. OX X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손자났어. 재수가 없다. 내가 운이 없다라고 말했죠. 흥부는 다른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 즉 내가 맞을 매를 이미 다른 사람이 맞고 갔구나 확인했고 흥부가 처한 비극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앞서 엉덩이 까고 있는 대목이 아주 웃겼죠. 더불어 마지막 흥부의 몇 푼 팔기가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 서민들의 삶이 몹시 뭐했구나?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사실 흥부는 매를 맞지 않은 상황인데 엉덩이를 까는 이런 대목을 통해서 약간 웃긴 것도 보여주면서 당시 시대적인 어떤 모순 같은 것도 우리한테 살짝 보여준 셈이 되는 거죠. 24번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나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며칠 제사가 있어서 대구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갔대. 자, 나는 서울, 할아버지 대구. 제사를 준비하면서 할아버지에게는 나에게서 심부름을 시켜줬는데 물결 사투리가 섞여서 못 알아들었대. 뭐에 따라 다르다? 지역에 따라. 그치 지역 2번이 해당되네요. 근데 집으로 돌아올 때 할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셔서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기분이 짱 좋았대. 근데 오늘 어머니께서 할아버지 준 용돈을 다 달라는 아니었지만 일부를 달라고 하셔서 마음이 상했겠죠. 나는 어머니께 그 용돈으로 문상을 다 샀다. 진짜야 거짓말이야? 남은 돈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대. 엄마가 야 문상이 뭐야? 누구 돌아가셨니? 라고 해서 나는 문화상품권을 줄여서 할 말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자 컴싸, 훈남, 생파 같은 단어들을 부모님은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설명해드려야 돼서 불편할 때가 많다. 어휘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세대에 따라서 더불어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지기도 한다. 은어, 유행어는 청소년층이 쓰는 경우가 많다.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찍어요? 3번 성별 얘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은어, 유행어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25번 A 품사의 통용. 생긴 꼬라지는 똑같은데 품사가 다르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걸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죠. 첫 번째 가봅시다.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1번 철수만큼 최연두의 만큼의 정체는 조사 띄었어요 붙였어요? 붙였어요. 그런데 먹다 자리에 을 관형사형 전성어미 등장했다는 건 네가 품사가 뭐다? 명사 품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품사의 통용이 얘가 되겠지. 2번 뉴스에서 내일의 날씨 내일의 뭐 뒤에 뭐 와요? 체언 뒤에 조사 내일의 품사는
명사. 그런데 오늘 이만하고 내일 다시 내일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내일이 다시를 꾸민다고 봤든 시작하다를 꾸민다고 봤든 이때 내일의 품사는 뭐다? 부사.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의 날씨. 그렇다 오늘의 품사는 명사. 오늘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다 오늘의 품사는 부사라고 봐야죠. 어느새 태양의 수사 밝은 빛 뭐가 바하다? 빛이 밝다. 라고 소개하시죠. 밝다는 언제 동사? 날이 밝는다. 너 날이 밝는다예요? 빛이 밝다예요? 빛이 밝다. 품사는 형용사. 너는 뭐가 뭐 하다는 거야? 벽지가 밝다. 품사는 형용사. 몇 번 정답? 3번 정답. 너만 똑같은 품사라고. 품사가 통용되지 않고 있어. 그럼 여러분 소개하시죠. 우리말 크다는 자 언제는 동사 잘하다. 그로의 뜻은 동사. 근데 네가 비기거나 나아지면 뭐? 형용사. 철수야 키가 몰라보게 뭐 했구나? 자랐구나. 품사는 동사. 키가 크다. 이때 크다는 자라다야 그냥 크다야. tall. 그러니까 품사는 형용사라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네가 문맥상 어떤 의미 잘 봐야 해요. 물론 예전보다 키가 큰 나무라고 해서 예전보다 키가 자란 나무 줄 수 있어. 다만 항상 어떻게 풀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풀어야겠죠. 사실 이 25개를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선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의 한수, 비문학과, 문학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한다면 법원직 대비 봉투모의고사 같이 병행하시면 안에 있는 유형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일반직, 행정직, 기타 직렬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2021년 시행된 시험이니까 한 번쯤 풀어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응원하고요. 다음 특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